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모실 분은요. 네. 이름 앞에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분입니다. 어느 분야 최초인가요? 네, 대한민국 최초로 바람의 힘에만 의지를 해서 209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오신 분인데요.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를 상상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뵈니까 따뜻하고 또 푸근한 느낌도 드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앉으시죠. 항해 거리 무려 41,900km, 항해 기간만 209일. 한국 최초로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 거대한 바다에 비하면 점이나 다름없는 작은 요트 한 척에 몸을 맡기고 홀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대단한 모험. 누군가에겐 무모한 일로 치부될 수 있는 도전이지만 그가 요트를 타고 목숨을 걸며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과 함께합니다. 네, 세계 일주 끝내고 돌아오신 후에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방송 출연 섭외가 좀 있어서요. 간혹 출연하기도 하고 강연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무기항, 무원조 요트로 세계 일주이지 않습니까? 네. 무기항, 무원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요. 네. 무기항이라는 뜻은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기항하지 않는다. 그런 바다에서만 계속. 네네. 네. 물에 뜬 상태로 계속 항해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무원조라는 것은 항해하는 내내 그 어떤 물리적인 도움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200일 동안에 필요한 모든 식품부터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다 선적을 해서 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출발 전에 식수, 음식, 모든 재료를 다 싣고 떠납니다. 물까지도요? 네. 항해한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경로도 좀 더 붙여 설명해 주시죠. 총 항해 거리는 41,900km를 항해를 했습니다. 41,900km. 네. 감이 안 오는군요. 지구 적도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아. 지구 적도 둘레보다 조금 더 항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경로는 충남 당진 외목마을을 출항해서 네. 일본 남단을 거쳐서요. 태평양을 동남쪽으로 횡단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해역을 지나서 남아메리카의 케이프혼이라는 곳을 지나고요. 그때부터 남극해 주변을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아프리카에 네. 통과해서 인도양 중간쯤 왔을 때 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듣기엔 잘 와닿지 않아서 그 일주 하실 때 직접 찍으신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네.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눠보실까요? 네. 네. 와, 저 이게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저 뒤쪽이 구름이요. 굉장히 큰 저기압이었어요.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태평양인데요. 네. 장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수리까지 하셨어요. 네. 지금 저 옷을 다 입으신 건가요? 완전히 벗은 건가요? 반바지만 입고요. 아무도 안 보니까. 네네, 우통은 벗고 살고 있었고요. 정릉롤 아름답죠. 와, 이런 건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이건 헬리캠으로 촬영된 겁니다. 헬리캠으로. 헬리를 직접 띄우셔서. 네. 네. 지금 항해 일지 쓰시는 네, 건가요? 매일매일 항해 일기 쓰면서 기록하고요. 네, 이것은 이제 수리를 위해서 마스트 꼭대기에 올라가는 중인데요. 와. 사실은 한번 시도했다가 처음에는 실패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가서 성공한 거고요. 네. 올라오는 게 더 힘들고. 네. 와, 정말 저기는 어디입니까? 망망대해네. 태평양입니다. 남태평양 쪽으로 내려갈 때 오, 돌고래다. 돌고래들은 돌고래 소리군요.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와. 네, 네. 혼자 외로울 때 친구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건 무풍에 하겠어요. 빠졌을 때인데요. 이제 다 접어놓고 지금 이제 잠시 수영을 즐기고 있는 때입니다. 무풍지대. 네. 네. 정말 바람이 전혀 없나요? 네. 이렇게 날아온 새들이 간혹 그 배를 방문하거든요. 네. 그러면 며칠씩 놀다 가고 그럽니다. 네. 이건 굉장히 그 바람이 약할 때 저런 큰 돛을 펼쳐서 바람을 주워 담아 가죠. 이것도 다시 무풍 빠졌을 때네요. 그 도치 접쳤을 때는 무풍지대. 네, 이제 항해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이 정말 파란데요. 네.
이때는 바람이 좀 셌네요. 이거 남극해에서 만난 유빙인데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빙하군요. 네. 파도가 굉장히 이건 세네요. 태풍 속에서 항해하고 있을 때고요. 남아메리카의 최남단 케이폰을 통과할 때 영상입니다. 아. 저게 또 유빙이죠. 유빙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지금 줄을 지어서 이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항해도 항해지만 촬영도 녹록지 않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셀카봉 들고 촬영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요? 네, 네. 못 겪는데 그때 카메라가 돌지 않았어 가지고 촬영을 파도 굉장히 높네요. 네. 저렇게 이제 주황색 천막을 설치한 이유는 남극해 내내 뒷바람을 받거든요. 그래서 비바람 들이치지 않게 이제 막아놓은 겁니다, 입구를.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영해에 들어왔을 때네요. 네. 이건 언제? 도착한 날입니다. 아. 이제 도착 라인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스태프들이 올라와서 조정을 합니다. 많은 배를. 분들이 그때는 찾아와 이제 주셨네요. 끝났기 때문에. 네. 어머니시죠? 네, 저희 어머니하고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네. 네. 저희 딸이고요. 네. 네. 따님분들. 네, 그리고 조카들. 마음이 아유. 뭉클하네요. 네. 네. 이렇게 일주를 하고 온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저는 마음이 뭉클하고 그런데요. 중간에 저도 많은 괜히 일이 있었을 마음이 것 좀 같아요. 울컥해지네요. 다시 보니까. 네. 지금 눈시울이 젖었군요. 네, 보니까 영상 보니까 중간에 스노클링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던데. 네네. 그 무풍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네. 뭔가 이제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덥고 바람은 없고, 그래서 이럴 때 수영이나 시컷 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기도 네. 하고요. 네, 평상시에도 그런 항해를 할 때 수영은 간혹 합니다. 그럼 상어 무풍이- 없나요? 상어? 그 한번 무풍에 빠졌는데 네. 돌고래들이 주변에 수백 마리가 모이더라고요. 네. 같이 쉬고 있는 거예요, 저랑. 아, 그래서 촬영하고 싶어서 물에 들어갔는데 촬영하고 있으면 조금씩 도망을 가요. 돌고래들이.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멀어진 거예요, 배에서. 그때 상어가 나타났는데요. 상어가 나타났어요? 네. 그때 정말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네. 정말 이거 오싹하는 느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상어가 이 도망가는 물체는 바로 다가와서 공격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습성을 미리 알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다가오면 돌아서서 공격 자세를 거꾸로 취했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던 그 셀카봉으로 상어를 위협하는 거죠. 셀카봉으로 상어를. 네.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상어가 살짝 피해요. 네. 뒤돌아서서 그때 또 도망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배까지 도망갔던 기억이 새롭네요. 와, 네. 진짜 아찔하셨겠는데요? 정말 그때는 끔찍했습니다. 네. 와, 그 7개월 동안 바다를 혼자 누비셨잖아요. 보니까 항해 일지도 쓰고 그러신 것 같은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외로움은 느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항해를 하다 보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많은 동물들이 찾아와요. 특히 남극해에서 제가 만난 그 엘바트로스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하죠. 날개 펼치면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네. 크네요. 그런 큰 새가 저를 계속 쫓아왔어요. 근데 그 새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남극해 항해하는 2개월 반 동안 정말 외로움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알바트로스하고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바다에서 친구가 된 갈매기도 한 마리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배에 와서 1박 2일을 저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먹이를 주고 물도 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먹는 장면은 못 봤는데 제가 손으로 만져도 도망 안 갈 정도로 저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갈매기도 새가요? 외로운 모양이죠. 네, 그랬나 봐요. 그런데 네. 그 태양광 전지판을 위해 자꾸 이렇게 똥을 싸서 네. 그 충전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닦고 밀어내려고 이제 좀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살살살살 미니까 그냥 갑자기 휙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그 허전함 예, 컸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이제 외목항에 돌아오실 때 네. 뭐 이제 어머니하고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딱 돌아와서 무사히 착륙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내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조차도 구분 못할 정도로 이 마음이 좀 벅찼었고요. 그 육지에 내리면서 제 다리가 휘청했던 사실을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그때 그냥 가족들 부둥켜 안고 그 재회의 기쁨을 나눈 것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계 일주에 희망항해라는 조금은 독특한 타이틀이 붙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 무기항 세계 일주를 기획할 당시에 네. 많은 지인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싣고 가달라 그런 그 항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다 싶어서 그때부터 희망항해라는 타이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209일 동안 선장님과 함께했던 그 요트의 모습이 조금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선생님을 따라서 네. 그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항에 있는 요트를 보러 좀 다녀왔거든요.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트 세계 일주의 시작점이자 도착점이었던 외목항 인근의 외목마을. 이곳에서 김승진 선장은 자신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저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계신 팬분들이에요. 어떤 자연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는데 항상 선장님은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가신 모습 때문에 더 좀 반하게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풀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209일간의 생생한 기록들. 점이 하루에 한 번씩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평양을 기계 좌표가 다 찍혀서 나오죠. 예. 태평양을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케이프타운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통과했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바람을 읽을 줄 알게 돼요. 조금은. 예, 그래가면서 항해를 하죠. 일지. 이거 일지 아니에요. 불신 일지. 해적한테 쫓기고 있다는 거죠. 저기 아무래도 해적선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쫓아와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신고 좀 해주실래요? 그랬었구나 이런 느낌. 맞아, 우리 이랬었어 이런 그런 느낌이 새삼 들어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요트를 띄운 채 항해 중인 듯 그 모든 일들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앞둔 걸까요? 거울 앞을 떠날 줄 모르는 김승진 선장. 선크림 살짝 바르고 있어요. 나가시게요? 네, 바다에 나가야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기라도 하듯 들뜬 마음을 품고 바다로 향하는 김승진 선장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박장이 없어서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띄워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두에 정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동네 분들 도움을 받아서 배까지 가고 있어요. 드디어 209일을 함께한 요트가 가까워지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요트에 오르는 김승진 선장. 그가 먼저 안내한 곳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선실 안입니다. 여기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일 큰 방이에요. 7개월 동안 계셨던.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와, 굉장히 좋네요. 하루에 한 번 밥을 했죠? 하루에 한 번이요? 네, 하루에 딱 밥을 한 번 해서 두 끼로 나눠서 먹는 거죠. 하루에 두 끼를 먹거든요, 주로. 항해할 때는. 체력 소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필요하면 간식 정도 먹는 정도로 해결해요. 말린 고기거든요. 이거 말린 감자. 나머지는 다 먹었어요. 이쪽이 주로 그 항해 계기판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량계를 봐가면서 태양광 충전하고 풍력 발전기 설치해가지고 자연으로부터 다 전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설치한 게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크죠. 바람에 실려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그는 요트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노아라고 하고요. 이거 뒤에 있는 돛은 메인세일이라고 그래요. 여기 앞 예, 제노아 앞돛. 자동차는 핸들이 앞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요트는 뒤쪽에 있어요. 그 방향 조절을 자동차는 앞바퀴로 하지만 배는 뒤에 있는 그 키로 하거든요. 물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뒤쪽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 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나침판이잖아요.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바로 이게 나침판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배에 오르니 이것저것 체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무어링 상태니까 항상 그 바람을 마주 보면서 배가 서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돛을 올려도 돼요. 그래도 추진을 거의 안 해요. 좀 이제 좀 편하게 출발하려고 미리 돛을 올려놓은 거예요. 엔진을 전혀 사용 안 하고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출발된 이렇게 겁니다. 가끔 요트를 운행하시나요? 네네. 네. 기계라는 것은 조금씩 사용을 해줘야 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모든 요트에는 뒤쪽의 깃발이 자기 국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외국에 가도. 바다 안에서 요트 위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김승진 선장. 그에게 요트는 이제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 됐습니다. 요트에게 그 애정이 느껴져요. 아, 정말 너 진짜 고생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왜 고마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항해하다 보면. 특히 긴 항해를 끝내고 거의 돌아올 때쯤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막 절절해요. 예. 이 행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너 너무 이뻐, 너무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 예, 그럴 때 많아요. 너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 그 고통과 긴 항해를 함께한 그런 어떤 전우 같은 생각이 동지적인 예.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지는군요. 듭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선장님 때문에 한국 중년 남자 로망을 혼자 다 실천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트 사실 구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좀 자세히 조사를 해보시면 우리 손이 닿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정말 저렴한 것에서부터 좀 그 고가의 품까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 취향과 경제 여건에 맞춰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선장님,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선장은 키를 잡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혼자서 하루 종일 키를 잡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키를 잡고 있게 되면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키를 잡고 있는 자체가 굉장한 노동이거든요. 네. 저희들 키를 잡아보면 몇 시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동 항해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 항해 장치요? 네, 네. 그래서 그 바람이 변하거나 혹은 네. 방향을 변화시킬 때 그때만 잠시 조작을 하고 나머지는 자동에 맡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마드로스 이런 해양 영화나 보면은 꼭 이 선장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순전히 그냥 출발할 때만. 예, 출발하고 도착할 때 때만. 그리고 어떤 그 조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만 밖에 나와서 조작을 하고요. 네. 나머지 무기항세길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험한 남극해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배가 전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엄청난 파도가 와서 이렇게 덮쳐서 쓸어 내려갑니다. 네. 배 위에는 모든 로프가 뒤로 쭉 끌려 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네. 파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 그러면 항해 대부분의 시간을 선체 내에서 보내시는 그렇죠. 건가요? 선내에서 대부분 지냅니다. 네. 굉장히 춥기도 하고요. 막 손발 다 얼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에 기항할 수도 없고 예, 기항 도움을 못하죠. 받을 수도 없다. 네, 못합니다. 예. 그럼 방향 같은 거는 안에서 그 장치에다가 뭐 입력을 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각도를 이제 바람에 따라서 그 기계를 보면서 선내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풍속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혹은 풍향이 많이 바뀌면 나가서 돛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땐 밖에 나가서 조절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항해를 하다가 그 자동 항해 장치가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밤 12시에. 네. 그래서 그때 3시간 반 정도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밤 하늘을 항해를 했는데 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요. 겨울은 아니었지만 여름인데 굉장히 추워요. 남극 쪽이라. 네. 양말 2-3켤레 신고 장화 신고 그 오리털 파카 입고 그 위에 방수복 입고 완전 무장해서 나가서 3시간 반을 버티는데 와.
정말 힘들더군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항세계일주 같으면 엄청난 폭풍이 앞에 있다, 태풍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나라로 피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폭풍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피해서 간다거나 계절을 피하거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무기항세계일주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와. 네, 이렇게 선장님과 세계 일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선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녹화 전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려주신 거죠?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보니까 긴 학업 기간이라고 첫 번째 나와 있네요. 네, 그 대학 시절을 좀 오랫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을 2가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요. 네. 처음에는 그 순수미술 전공했어요. 미술 전공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미대 졸업한 이후에는 일본 유학 가서 그 영상을 전공했습니다. 네. 영상 연출을.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좀 오래 다녔고요. 그 뒤로 이제 PD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건 일본에 살다 하신 거죠? 일본에서 시작했습니다. 취업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으로 몇 년 뒤에 건너와서 한국에서 계속 이제 연장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죠. 이제 30대는 뭐 그 방송 활동에 여념이 없었고요. 40대에 인생의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끝은 어딜까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네. 그때 그 중간에 사업 실패도 있어서 재산을 많이 날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오르막이 올 텐데 그 오르막이 언제일까? 그리고 오르막이 왔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가장 바람직한 내리막일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다에 미쳐던 것 같아요. 네. 조그만 그 보트 하나 마련해서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고 바다에다 모든 에너지와 그런 그 화를 삭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다를 많이 알게 됐고 그것이 인생 2막의 시작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게 요 시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르막을 꾸준히 준비했었고요. 그게 바다와 함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무기항 요트 세계일주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꿈이 실현되면서 제 인생 2막에 이제 장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생 2막의 문이 열렸다. 이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런 그 해양 문화를 좀 더 이렇게 번성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그런 그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선장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순간을 담은 사진을 저희가 좀 크게 확대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진인데 선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위에 사진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게 저고요. 가운데 계신 분? 네, 그리고 밑에 사진은 가장 우측에 있는 빨간색 잠수복을 입고 있는 게 접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앳돼 보이시는데 언제 사진이죠? 이게 이게? 학창 시절입니다. 네. 대학생 때. 위에도 대학 시절인가요? 네네. 상당히 멋쟁이셨군요. 네.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정확히? 지금 그 양자강 탐사 도중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당시에는 중국하고 국교 수교가 안 됐던 시절입니다. 1990년도였는데요. 이때 이제 중국 남자들의 대부분의 복장은 이렇게 인민복이라는 복장에 차림했습니다. 그러면 선장님 제외하신 나머지 분은 다 중국 분이에요? 네, 중국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은 저희 동료들, 탐험대원들이고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국산 차량을 가지고 중국 전역을 돌면서 양자강 발원지에서부터 바다까지 이제 샹하이 부근이거든요. 까지 탐사를 해서 내려오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인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기간? 총 6개월 걸렸고요. 자동차로 항해한 항해가 아니죠. 자동차로 주행한 거리가 27,000km였습니다. 네네. 그럼 양자강을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네, 양자강의 발원지인 티벳 그 히말라야 산맥에 말단이 있습니다. 탕골라봉이라고. 그 봉우리 등정을 했고요. 그 봉우리에서부터 발원합니다. 양자강이. 발원지에서부터 바다까지 약 5,800여 킬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강 따라오면서 그
그 주변의 문화라든지 강과 인간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을 탐사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탐사군요. 네, 문명 탐사입니다. 모험이 조금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네. 이거 말고도 뭐 독특한 이력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이번 무기한 요트 세계 일주를 하기 전에 네. 기항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구나 섬을 들려가면서 네. 유럽에서 이번에 사용한 아라파니호를 구입해서 오는 것도 하나의 모험항이었고요. 대략 한 7개월, 9개월 정도 걸렸네요. 배를 한 척 구입해서 항해해서 오는 데까지. 그리고 2013년도에는 대서양의 카리브해에서 파나마 운하 통과해서 남태평양과 북태평양을 통과해서 한국까지 오는 항해했었고요. 그런 모험들이 이번 무기항 세계 일주의 기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배를 구입해서 9개월 동안 한국에 올 때 그 기분이 굉장했겠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배도 구입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문명 탐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할 수 있었고요. 네. 그 아프리카 대륙, 유럽에서부터요.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아시아 이런 모든 대륙을 거쳐오면서 그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풍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젊으셨을 때부터 모험가 기질이 다분하셨네요. 이 모험과 관련된 추억 담긴 물건도 하나 가져오셨다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거죠? 네, 그 이번 항해 시작할 무렵이었는데요. 네. 저희 그 육상 지원팀장을 맡아주셨던 박주영 선장님께서 네. 자기 책상 서랍에서 이걸 꺼내왔다 그러면서 네. 베이스 캠프에 붙여주셨어요. 이 부메랑의 의미는 날리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해 출발을 하면 꼭 살아서 돌아와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붙여주셨어요. 그 깊은 의미가 있군요. 네. 저에겐 정말 그 고마운 그 정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보셨을 때 또 느낌이 제가 사실은 그 이렇게 베이스 캠프에 있는 것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맞다 그러고. 네. 이번 항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징표를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또 네. 하나 사실은 이 귀걸이에요. 아, 반지가 아니라 네. 귀걸인데? 예, 귀걸인데 제가 네. 귀를 뚫지 않아서 네. 귀에 못 하고 나왔는데요. 그 케이프 호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 징표입니다. 네, 근데 어디서 주는 건가요? 그 저희 그 사단법인 크루저 요트협회에서 저에게 네. 주셨는데요. 네. 예, 그 순금이거든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 케이프 호언을 통과할 정도의 모험가라면 평생 모험을 멈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험을 하다가 죽을 거래요. 그러면 시체를 수습해주는 대신 귀걸이를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서 차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모험을 하다가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비용이 드니까 이 귀걸이를 대신 순금이 가져가고 수습해달라. 그렇죠.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케이프 호언을 통과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그래서 케이프 호너라는 명칭을 저에게 주어지면서 저 같으면 그 기분이 별로 안 좋겠는데요. 저는 행복하죠. 오히려. 예,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 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사망을 한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반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럼 혹시 죽음을 상상하실 때 내가 모험을 하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항해 출발하기 전에 이 항해가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바다가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딸아이를 일부러 불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떠나고 싶어서 그래서 꼭 끌어안고 다녀 엄마 사랑한다 그러고 수랑을 했죠. 그런데 남극해 진입하기 직전에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오겠다.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가방 하나에 사고가 일어나면 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그 가방 안에는 제가 촬영한 사진 파일, 그다음에 동영상 파일을 방수팩으로 해서 집어넣어놨고요. 간단한 비상식량, 물, 그리고 이제 보온을 할 수 있는 잠수복 같은 걸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유언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상일기라도 남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부질없는 짓이다. 예. 남겨서 뭐 하려고? 그건 생에 대한 미련 아니야. 너 지금까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왔잖아. 그럼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되잖아.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오히려 흔적 안 남기고 그냥 가자. 그래서 영상 편지를 유언을 안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선장님은 모험가이시기도 하지만 철학자 같기도 하군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그렇진 않고요. 그냥 네.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갔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런 죽음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저에겐 큰 두려운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에 대한 미련이 없으신가요, 그럼? 없지는 않는데요. 조금은 의연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세계 일주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실까요? 네. 출발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본인은 가고 있는데 기상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육상에서 한 4, 5일 정도는 기상 예측이 가능하니까 오로지 바람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바람이 없는 데 가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센 데 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여기서 보고 본인한테 위성전화, 오로지 위성전화 그걸로 안내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한 3일인가 4일인가 이제 통신이 두절됐죠. 여기서는 거의 피를 말린다는 그 얘기가 맞는 거라. 본인은 세상 여기서 뭐 매일 두세 번씩 전화하고 뭐 간섭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정말로 프리하게 3일인가 4일인가 있었는데 그때가 세상에 제일 좋았다는 거 오늘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저걸 어떻게 한번 복수를 한번 해야겠다. 이 동네 사람들 그동안에 도와줘서 인터뷰를 쭉 받아갖고 위성전화로 새 아침에 딱 틀어줬어요. 이만큼 틀어줬는데 이제 다 끝났어. 근데 통화가 끝났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너 지금 울고 있지. 그 목소리 들으니 얼마나 정하겠어. 그때 아주 통쾌하게 목소리했죠. 김 선장님 참 안전하게 도와줘서 고맙고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걸 알고 계시죠? 계속 앞으로 또 할 일 많고 그러시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던 일 계속 하시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다들 높이 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계속 같은 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말 성공하고 돌아와서 엄청 고맙습니다. 선장님 모험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눈시를 적시 계시는군요.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네. 이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그 세계 일주를 하실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 같아요. 네. 사실 저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고 저분들도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순간들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바다에는 혼자 계셨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셨던 죄송합니다. 거죠.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네, 일주를 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혼자가 아니었고. 네, 혼자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정말 도와주신 분들 많았고요. 마지막에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를 정도로 한 700여 명의 분들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항해 성공했다. 네.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 힘으로 제가 사실은 성공했거든요. 네. 힘든 일 많았습니다. 배가 고장 나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은 저분들과 많은 분들께서 그 응원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난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배를 고치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말 네. 맞아요. 네. 육상 디원팀에서는 통신이 안 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모든 분들이. 네, 그런데 막상 저는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즐겼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파도, 폭풍을 저 혼자서 이겨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통신이 됐을 때, 아, 너무 즐거웠다. 당신들은 걱정 많이 했지만 나는 사실은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셨나 봐요. 나쁜 면도 있군요. 얼마나 여기서 걱정을 많이들 하셨겠어요. 네, 걱정을 많이 그런 하셨어요. 마음 때문에 혹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항해할 때 있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사실은 힘든 것 때문에 눈물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의 눈물을 움직일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정과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자연현상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고요. 죽음의 두려움, 저에겐 큰 두려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랑과 정의 움직임은 저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어려운 고생 끝에 일단 돌아와서 지금 거위한양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네. 지금 또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겠습니까? 주저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모든 걸 팽개치고 다시. 네네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얻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네. 이렇게 모험을 좋아하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저에게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40대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솔직한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뭐 주저없이 제가 어떤 모험 활동이 기회가 되면 나섭니다. 언제까지 나설까요? 뭐 체력이 닿을 때까지 체력이 됐죠. 닿을 때까지. 네. 오늘 선장님 모셔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 생각나는군요. 네, 가지 않는 길이 아무래도 좀 신비하고 또 아름답긴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모험과 위험이 있는지 선장님 모시고 보니까 새삼 실감납니다. 다음 도전도 꼭 성공을 이루셔서 이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시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모르니까 공부하자. 저희들도 공부하면 늘지 않을까요?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조마조마해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런 힘이 없으니까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났어요.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3편 볼 때도 있었습니다. 동시상리 가셨고. 동지 아닌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 좀 하십시오. 청년 실직, 이공계 기피 현상 같은 것도 참 그래서 아깝다. 양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질이란다. 과학기술이 인텐시브하게 모아져야 된다.